자, 삼추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이 새 가을철이니까 신, 유, 술. 자, 12운성으로 보면 신금이 신에 있으면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니까 뭐예요? 왕이 되죠. 왕. 자, 이거는 음이니까 녹이 되죠. 자, 여기서 12운성 시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신금이 포트법으로 보면 음간이기 때문에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노광세, 생육대 노광세. 그럼 이거죠. 이렇게가 이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냐?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되겠죠. 노광세 생육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생육대 노광, 그러니까 뭐죠? 강하죠. 그래서 금이 제철에 태어났으니까 아주 신금이 강하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야기들이 진행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7월 신금은 보면, 자, 7월 신금은 7월 달의 신금은, 자, 신금이 신월 달에 태어나면 치, 갑치자, 만나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경사령. 자, 신금 속에는 무임경이 있죠. 그래서 경금이 봉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사령하는 것을 만난다. 그래서 불왕, 여기 보면 왕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왕, 스스로, 그러니까 왕하지 않아도 자왕, 스스로 왕하다. 그러니까 제때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왕하다는 거죠. 스스로 왕하지 않고 싶어도 그러니까 왕하고 싶지 않아도 스스로 왕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차, 게다가 임수 거신, 임수가 이 신금 속에 이 지장간에 있죠. 그래서 보통 임수가 나오면 뭐죠? 토국수를 해서 임수를 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주 불견 무토, 사주에 무토가 없어도, 무토가 보이지 않더라도 태원, 이 신금 속에 태원에 무토가 소장되어 있다. 어디에? 신내, 신금 속에 태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만, 임수의 안, 기러기 안자죠. 기러기 안자니까 뭐죠? 그러니까 언덕안이 되죠. 그래서 언덕이 되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토가 이렇게 있고 큰 산이고, 이게 이제 임수면 댐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댐, 임수가 막아줄 수 있다. 임수를 기토가 막아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기토 타김이 되고, 기토가 임수에 휩쓸려서 같이 흙탕물이 되고 만다고 그랬어요. 임수를 막을 수 있는 거는 무토죠. 어쨌든 이 무토가 임수의 언덕이 되고 있다. 언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임수를 모아서 쓸모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관계. 우리 관계수로 한다고 하잖아요. 수로 만드는 것처럼 이런 물을 역할,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이죠. 인명, 사람의 명조에서 득차, 이것을 얻게 되면 위관 청정, 관이 청정하게 되고, 단 불부의,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이제 수에 관련되면 금생수로 설기당하기 때문에 막다는 느낌이 되죠. 그래서 어떤 청정한 느낌은 드는데,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려면 좀 탁기가 있어야 되겠죠. 깨끗하게만 해가지고 부자 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힘, 역이라든가 우리 기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다는 것은 탁기가 있다는 거예요. 탁기가. 청기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나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전부 뭐예요? 좀 약간 곤모술수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순수하지 않은 그런 게, 뭐 곤모술수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탁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정하기 때문에 이 부자 되기는 쉽지 않다 말이죠. 청정하면서 부자 되는 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유추해 보면은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설하고 평지를 보겠습니다. 차, 금수상관야라. 이것은 금수상관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왜 금수상관이 나왔어요? 신금이 신월인데 이게 같은 지금 왕인데 여기에 지금 임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임수, 금수 상관이죠. 상관이죠. 금수.
금수 상관이다. 7월 신금은 자왕, 7월 신금은 스스로 왕하고 그리고 이 신궁 속에는 위 임수지 생냐라. 임수의 생이 있다. 그렇죠? 임수를 생하고 있다. 자연이 설 금지수 이 금의 빼어남을 설기시키고 있다. 금생수를 하고 있으니까 임수가 금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있다 그 말이죠. 태원자라고 하는 것은 월령야라. 월령이다. 신궁무토, 신궁 속에 또 무토가 있다고 그랬죠. 이 무토는 기설이탕, 기가 설기되면서 이 탕, 뭐죠? 이 탕, 저기 막지 못하다는 거죠. 신궁 속의 무토가 기가 설기당합니까? 기가 설기당하는 거는 금이잖아요. 금. 이렇게 설기당하는 거죠. 토생금 이렇게. 또는 이렇게 신금 속으로 신금이 무토의 기운을 설기당하고 설기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탕, 막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설기당에서 임수에 의해서 이제 극을 받는 무토가 임수를 극하지만 이 무토가 설기당해 버리면 약해져서 임수와 섞여서 뭐 혼탕하게 됐다 뭐 그런 의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능재수 이 수를 제압하지 못해요. 무토가 많이 설기를 당해 가지고 조회 좀 막힐 조자에 장애의 자죠. 조회 이 그냥 막힘이 될 뿐이다. 그런 무리들이 막혔을 있을 뿐이다. 무리도자도 되고 뭐 헛되이 막힘이 될 뿐이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쉽게 공감은 안 되죠. 결론은 뭐냐면 임수는 신금 속에는 무임경 경금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임수는 금생수 이렇게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수는 좋은데 무토는 토생금으로 이렇게 설기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토가 약해져서 무토가 임수를 극을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순수라면은 무잖아요. 무가 뭐냐면 여기 무임 이게 지금 중기 경금이 봉기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가 임수보다 약해질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섣불리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이게 938인가요? 이렇게 됐을 때 무토가 더 임수보다는 더 사량을 많이 날수가 9일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무토가 토생금으로 경금이나 이 신금을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하고 그다음 신금에서 금생수로 임수가 생을 받기 때문에 임수가 더 세력이 세져서 무토가 임수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은 신궁 무토가 기가 설기당해서 이 저기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불능재수 이 임수를 극지를 못한다. 그는 까닭은 임수는 신금으로부터 또는 경금으로부터 생을 받지만 무토는 오히려 경금이나 신금을 생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요? 또는 일간이 신금을 생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운이 빠지지만 임수는 기운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또는 다만 경금 생어 7월 경금이 생어 7월에 태어나면 희 정화 극제 정화의 극을 받는 게 좋다. 자, 이 경금 뭘로 받아내서 정화로 받아내렸죠. 신금은 정화가 반갑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빛 에너지인 병화가 좋고 바짝바짝 빛나게 해주니까 다듬어진 보석이고 경금은 원석이다 보니까 재련하려면 정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임계 지설 자
임수 개수로 금생수로 기운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마땅하지 않다. 이 신금 7월, 신금의 7월은 의 마땅히 설하는 것이 마땅하고 불이 극이라 극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자, 신금을 정화로 극하는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니까. 정화가 오면 쓸데없는 용광로가 와서 녹여버리니까 그동안에 그 가공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차라리 신금은 임수로 금생수로 해서 설기시켜주고 바짝바짝함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게 더 좋다. 그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신금은 7월 신금은 설기시키는 게 마땅하고 불이극제 극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차 이것은 음양간 음과 양간의 성질 지수 다를 숫자죠. 성질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경금은 원석이기 때문에 정화가 와서 재련해 주는 게 좋고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정화가 와서 녹이면은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지 않고 빛 에너지인 병화가 와서 빛나게 해주거나 그 다음에 임수로 금생수로 설기시키는 거, 즉 상관이죠. 설기시키는 게 뭐다? 훨씬 더 좋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혹 유토 무갑. 자, 신금이 신월인데 토가 있어요. 그리고 간목이 없어요. 아니, 간목이 없고 토가 있어요. 그러면 토가 있으면 간목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럼 토생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간목이 없어버리면 무토가 해주겠죠. 그런데 자, 신금 속에는 신금은 뭐가 좋다고 그랬죠? 임수가 좋다고 그랬죠. 정화가 아니라. 그러면 임수면은 무토가 와서 그걸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병무약이라. 결국은 신월의 신금은 임수로 설계시키는 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좋은데 이때 무토가 와서 토국수로 해버리면 안 되죠. 이게 병이 된다는 거죠. 무토가 병이 되고 이 병을 치료하는 간목이 뭐가 돼요?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목이 없고 유토, 토만 있으면 뭐다 이것은 병이 있고 뭐 약이 없는 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인이다. 반짝반짝함을 없애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유갑자 만약에 간목이 있으면 의금, 가감, 가망. 의금이 뭐죠? 이제 수재라고 했죠. 앞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 뭐 일종의 이제 국가에서 지원책 받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것 정도는 가망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다? 신금은 임수가 있어야 된다. 임수로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되고 임수를 방해하는 무토가 하면 안 되고 그게 병이 되기 때문에 이 무토를 극제할 수 있는 간목이 와서 약으로 치료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7월 신금. 7월의 신금은 자왕 스스로 왕해지는 때이니 무, 수, 모름지기, 무토생지, 무토의 생지, 생함이 없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는 거죠. 도, 쓸데없이 장애가 된다. 상관용신, 상관이 용신에게 쓸데없이 장애만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신금이 신월이면 굉장히 뭐다 강하다. 제때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다 강해지니까 왕한 기운을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기운을 설계시켜야 되죠. 그게 뭐다? 임수였죠. 그렇죠? 임수. 뭐 이거는 금수상관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금수상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무토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무토가 오면 간목이 와서 무토를 극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인 임수용신에게 장애가 될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 위병, 병으로 삼는다. 무토를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병이라는 거죠. 신궁무토. 이 신궁 속에 있는 무토는 비록 영양, 힘이 약하죠. 무인격이니까 역이잖아요. 그런데 약 투출 천간에 투출되면 그런즉 조의 위병이라. 방에 막히고 걸리적거려서 병이 된다. 반드시 이 간목으로서 위구, 구제함이 있어야 되고
무갑 만약에 갑목이 없으면 위 유병무약 병이 있고 약이 없는 것과 같으니 상관 이 상관의 주인은 총명하니 원래 이제 상관 폐인하면은 굉장히 총명한 아이를 이제 총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 사주에서 뭔가 자기 능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상관이라는 게 그것도 제 명리학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식신은 뭐예요? 그냥 정해진 FM대로 상관은 톡톡하게 톡톡톡 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추세에는 톡톡 튀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저처럼 고리타분하게 하면 별로 인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톡톡 튀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기도 많은 거죠. 유 간목 극거 무토. 자,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극하고 제거를 하면 상관 무손. 상관이 무손 손상이 없다. 토국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금 적어도 중앙고시를 공부하는 수재 정도는 가망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사주에 혹 사주에 금다. 금이 많아요. 금이 많으면은 너무 강해지는데. 자, 신금에 신금이면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 또 금이 이렇게 많이 있어버리면은 안 되겠죠. 너무 강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설기시켜줘요. 뭐도? 수로, 임수로. 자, 그런 경우는 수설지 수로서 이거를 설기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금이 너무 많으면 배가 불러서 잔뜩 먹기만 해서 배만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기운을 밖으로 빼내야 되는 거죠. 약 만약에 일파금수 만약에 한 무리에 금과 수가 있으면 득일무토 무토를 또 얻어버리면 안 되죠. 무토가 와서 그걸 해버리니까 그러면 반위 오히려 위 신용 신금을 쓴다. 의 또 우의 마땅히 갑재 갑목으로서 무토를 극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자연 부귀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금이 너무 많으면 기운을 수로 설계시켜야 되는데 이 수를 극제하는 토가 오면 안 되고 토를 막을 수 있는 간목이 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하고평주 보겠습니다. 차절 이 절은 여상문 위에서 본 문장과 동 같다. 뭐에 대해서 위용 간목제무 간목을 써서 어떻게 해요? 간목을 써서 무토를 극제해야 된다. 이런 것과 같다. 그런데 이의 부동 그 뜻은 같지 않다는 거죠. 자, 간목으로 써서 무토를 극제한다는 점은 같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뜻에 대해서는 같지 않다.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자, 신금은 자 임수를 써야 되는데 임수를 극하는 무토가 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간목으로 써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자, 상절 위 금수상관 상절 위에서는 금수상관인데 기끌하는 것은 무토 조수 위병이라. 무토가 수를 막아버려서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간목이고 간목을 써서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차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다수왕 금이 많고 수가 왕하다는 것은 득일무토 만약에 하나의 무토를 얻으면 부족이 조수 수가 너무 범람하기 때문에 무토 하나 갖고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수의 흐름을 도도히 흐르는 수의 흐름을 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생 신금을 도와서 생해주고 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무토는 임수를 극하기 때문에 간목을 써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 신월에 신금이 이렇게 많고 금이 이렇게 많다. 뭐 경금, 뭐 임수 막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수가 많을 때는 이걸 임수를 쓴다는 거는 수가 이렇게 많을 때는 무토를 쓴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면 무토가 이거를 너무 막을 수가 없어요. 무토가 입장에서 보면은 무토는 토생금 그다음에 토국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무토가 자기 기운도 빼고 극화되고 너무 약해요. 이 금수가 너무 강해서 이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토를 여기는 좀 약하다는 뜻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수를 막아줄 수가 없어요. 수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고 차라리 무토가 뭐 해야 된다? 이 금을 일주를 생해주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 기, 왕, 신, 위용 그냥 왕한 신을 따라가 버리게 하는 게 위용, 쓰임이 된다 그 말이죠. 또 역, 이, 견, 갑 만약에 갑목을 보는 것도 마땅하다. 왜냐하면 유통 상관직이 수가 너무 망한데 갑목이 있으면 뭐야? 수생목으로 이렇게 상관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함으로 운 가라사대 반이 신용 오히려 신금을 쓴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적천수운 적천수에서 가라사대 전상 전체적인 모습은 의 마땅히 행재지 재지로 재성으로 가야 된다. 이 재신 여왕 재성이 신이 왕하고자 하면은 갑목자는 재신야라 재신이 된다. 지금 신금 입장에서 갑목은 재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 바로 지 가리키는 거다. 차류 격국 이러한 격국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그건 같아요. 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무토가 강해서 이 임수가 필요한데 무토가 임수를 극을 하기 때문에 이 임수를 막기 위해서 갑목이 필요한다고 했지만 그 똑같은 논리긴 한데 똑같은 구조긴 하지만 그 뜻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금수가 너무 강해서 무토가 약해요. 여기는 무토가 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토가 약해서 이 수를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뭐죠? 이 토생금으로 일주 신금을 생해버리고 그래서 생하게 하고 그냥 따라가게끔 하는 게 이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가 많기 때문에 수를 차라리 갑목으로 재성으로 기운을 이쪽으로 빼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쓰임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보통 상태에서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무토가 방해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갑목이 필요한 거지만 이때는 무토 자체가 방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쪽이 강하니까. 그럴 경우는 그냥 따로게 하기 때문에 이걸 생하게 하고 왕한 것은 다른 걸로 재성으로 식신생재로 또는 상관생재로 이렇게 기운을 빼게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결국 뭐예요? 오행의 생극재화에 그냥 불과한 거죠. 이거를 뭐 따로 특별한 이론인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오행의 생극재화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천수가 나오는데 적천수 강의 64번 강의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적천수 강의 다 해놨죠? 전상, 희행, 재지. 온전한 형상은 재지로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온전한 산적 기운은 다 몰려있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재시는 요왕, 재시는 반드시 왕성해야 된다. 여기서 전상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설하고는 일주, 용신, 희신을 말하고 이철필은 식상, 재성, 관살의 균형을 이룬 것이고 박정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재관이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주에서 삼자가 온전하다는 게 뭘 의미하냐? 삼자는 재관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적천수에 있는 강의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도 있고 재성도 있어야 된다. 일주가 왕성하면 재성의 왕성함을 기뻐하니 일주가 왕성하면 재성이 강해야 된다 그랬죠? 관살운으로 행하도 관살운으로 가면 좋지 않다. 재성이 설기돼서 관성으로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죠? 삼자가 온전하다는 게 뭔 의미하냐? 요거는 한번 자, 삼자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상관과 재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상관생재는 참으로 온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인상생과 재관 병견의 경우 같이 나오는 경우라면 어찌 온전하지 않겠는가?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가 왕할 때는 상관이 가볍고 인수가 있고 뭐 이럴 때는 반가운 것은 재성이 있고 관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스톱 시켜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강의 적천수 강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문을 보겠습니다. 혹 간지수다. 청간과 지지에 수가 많아요. 그러면 설기가 많이 당하겠죠. 아무리 신금이
신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강해서 뭐죠? 설기당하는 임수, 뭐 임수, 개수 이렇게 수가 많으면 설기를 많이 당하겠죠. 수가 많은 경우는 그럴 때는 뭐 너무 많이 설기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극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때는 오히려 무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견 무토, 거듭에서 무토를 보게 되면 봉생득이 오히려 생이 뭐죠? 위치를 얻은 자리를 얻은 것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복수지죠. 그러면은 복과 수명을 지닌 명조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장청 흥청망청 돈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약해지겠죠. 그럴 때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무토가 오면은 좋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설하고 병줄 보시면 상절 금다 위에서는 금이 많은 경우를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수다 차원 수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 마땅하다. 이 무토 위제 수가 많은 경우는 무토로서 토국수 해주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 신궁은 무토 생지가 된다. 그렇죠? 무토의 생지가 된다. 그러나 신궁 부족 위 무토직은 그러나 신궁은 무토의 뿌리가 되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 모름지기 견 보아야 된다. 인사술을 보아야 된다. 그러면 방 바야흐로 위 봉생 득이하라. 생을 만나고 자리를 얻은 것이 된다. 봉생 득이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원문을 보시면 7월 신금은 임부제다. 임수가 많지 않다. 7월의 신금은 임수가 신무 임경 임수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서왈 책에서 가라사대 수천금다. 금은 많은데 수는 얇다. 9, 38이면 겨우 3일만 한 달 중에 3일만 수가 있는 거죠. 호 그래서 왈 뭐라고 하냐면 체전지상 체가 온전한 그러한 모습이다 그 말이죠. 체전지상 본체가 온전한 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임수이존 임수를 가장 존엄한 것으로 삼는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간무 작용 가야라. 간목과 무토는 참작해서 쓴다 그 말이죠. 개수 불가 개수는 불가위용 용신을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수가 많이 없고 그래서 수가 얕고 금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전지상이라고 임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임수를 극하는 뭐죠? 무토라든가 간목은 참작해서 쓴다 그 말이죠. 개수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개수 갖고는 너무나 금이 왕하기 때문에 개수 갖고는 안 되겠죠. 설기시키는 게 적잖아요. 개수는 물이 적은 물이라서 왕한 신금의 기운을 빼기는 개수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임수 정도 돼야 많이 기운을 뺄 수 있죠. 자, 7월 신금. 7월의 신금은 신궁 임수 장생. 신구 임수의 장생이 된다. 임수의 장생이 신금이죠. 우리 12운성의 임수의 장생자 신금이죠. 그래서 그 말인 것 같아요. 신궁은 임수의 장생이 되고 일임 투간. 자, 신금의 장생이 되고 하나 임수가 이게 투출되면 금수천기 금과 수가 기가 맑고 임수유동 임수가 흘러다니고 움직인다. 개수는 자윤 촉촉히 적셔주는 거고 그러므로 의 임수 마땅히 임수해야 된다. 불이 개수는 마땅하지가 않다. 임수는 흘러다니는 거고 개수는 자윤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기운을 설계시키려면 임수 큰 물이 와야 된다. 임수는 뭐죠? 밑에 호수나 바다잖아요. 바다에 있는 물이잖아요. 큰 물이잖아요. 큰 물.
그러니까 흘러다니는 거죠. 유동. 개수는 뭐라 했죠? 앞에서 나왔었죠. 우로지수. 공중에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비, 안개, 뭐 구름, 이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려가지고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거지 땅을 쓸고 다니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임수유동 개수자연 이 정도 말은 우리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는 큰 물이라서 흘러다닌다. 개수는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공중에 있는 물이다. 오로지수 뭐 이런 것처럼 개수자연 임수유동 이런 말은 우리가 그냥 외워두면 좋겠죠. 그래서 임수가 마땅하고 개수는 마땅하지 않다. 너무나 왕하기 때문에 이 신금이 너무나 신월에 왕하기 때문에 기운을 빼낼 때는 임수가 좋다 그 말이죠. 차 이것은 음양간 자 음과 양의 천간의 성질 지수야라. 성질의 지수 다름인 것이다. 차이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번에 신월의 신금은 뭐다?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 강함을 빼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임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왕한 것보다 식신상관으로 기운을 설기시키는 게 좋다. 그걸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명략강에서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자, 뭔가 잔뜩 인성이라든가 이 비겁이 와가지고 내가 지나치게 이 뇌가 강해요. 근데 이거를 자 누르는 방법 이게 뭐죠? 극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너무 빵빵한 풍선을 누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반동에서 튕겨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신금이라면 이거는 정화라고 그랬었죠. 이거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이럴 때는 뭐다? 이렇게 빵빵할 때는 어떻게 된다? 구멍을 하나 내가지고 바람을 쫙 빼내는 거 이게 좋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설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금 이 자체 기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기운을 설계시키는 것보다 임수로 설계시키는 거고 개수는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임수는 큰 유동, 물이 임수 흘러다니는 물이라고 하면 개수는 자윤, 촉촉하게 적셔주는 공중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운을 설계시키는 것, 이 왕한 기운을 설계시키는 것은 임수가 제격이고 개수는 마땅하지 않다. 개수는 그냥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면 좋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